현중 애들만 잘 관리하면 되겠는데 네, 네. 현중 애들이 요즘에는 또 그런다며 삼성 이재용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막 친하게 지내니까 저거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좀 힘을 줘서 갈 부분은 요겁니다. 저희가 사실 청와대 출입하면서 취재를 하기 때문에 엠바고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기도 어렵다는 점. 근데 요거는 정말 이번에 대통령실이 잘한 것 같아. 뭐죠? 중국 독도는 한국 땅 데일라인 강화 우회 지지. 여태까지 중국이 독도와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한국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노골적으로 사실상 독도 한국 땅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에 중국 악성 언행, 한국 지지 우회적 드러내. 이거 우회적이지 않아요. 이게 외교 언명의 톤을 봤을 때 이건 매우 노골적인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독도가 이제 다케시마라고 하니까 정확한 워딩이 뭐라고 했냐면 요겁니다. 관영 매체 질의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논평입니다. 자, 뭐라고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했다며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성 발언이야. 하면 안 되는 아주 나쁜 말이야. 네. 에? 예.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한국을 그러네요.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습니까? 네, 맞아요. 직설적인 표현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 뭐가 우회적이야 이게? 네,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금 관영 매체 기자가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관영 매체가 과연 사전 조율 없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절대 안 해요. 걔들은. 중국 같은 경우 네. 중국의 네. 상황을 알면 그렇죠. 이미 뭐 외교부랑 사전에 이런 질문 해달라 뭐 그런 게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또. 다 짜고 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CCTV에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나서 파한 대소하고 귓속말하고 이런 것들이 CCTV에 계속 톱으로 나갔어요. 네. 거의 며칠 동안, 3, 4일 동안 시진핑이 머무는 기간 전후로. 그건 엄청난 사실은 공개적인 언명이거든요. 한국은 우리의 친구고 이재명은 시진핑의 벗이야. 그거 이후로 사실 한한령 이후에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한 칭송이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 자체가 전 사회적으로 금기시돼 있었거든요. 다 카밍아웃을 한다는 거 아니야. 다 이제 한국 나 너무 좋다. 이재명 대통령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획적인 질문에 대해서 의도된 답변이 나왔다. 왜 의도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느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동안 일본이랑 중국이 이제 뭐 자기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 센가쿠는 이제 분쟁 지역이죠. 근데 여태까지 오키나와는 분쟁 지역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오키나와까지도 중국이 검명하고 나섰어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랑 일본이 외교적 거의 뭐 단교 직전 수준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제는 저희가 일본 관광 금지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일본 유학생 유학 금지, 일본 유학생이 중국 출신이 10명 중에 4명이잖아요 지금 일본에 머물고 있는. 그리고 관광객이 700만 명이 넘고 그 엄청난 타격인데 오늘은 추가로 이게 나왔어요. 중국 CCTV 일본 영화 상영 중단 공식화, 중국 관객 정서 고려 결정. 네, 뭐라고요? 여행 유학에 이어서 영화 압박, 관영 매체 일본 총리 발언 철회 않으면 더 많은 반격 조치. 일본 총리가 발언 철회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 발언이라는 건 뭐죠? 유사시 대만 네. 문제 네. 개입할 수 있다는 네. 꼭 철회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저는. 못하죠. 사나이가 그런데 철회하는 순간 어떻게 돼? 자기들 바로 자, 그 답이 있을까? 지금 그래서 긴급하게 국장급 외무성 관료를 보내가지고 진화에 나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돌파구가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예전에 이제 한알령을 내려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걸 봤잖아요, 옆에서. 봤죠. 그리고 자기들은 최대 수혜를 입었고. 음. 근데 그거를 보고도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무슨 생각인지를,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자기가 이제 세력이 없어서 이제 극우 세력의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옛날 윤석열을 보는 것 같은. 네. 그게 이제 사나이가 국회 그 질의 과정에서 이제 대만 문제 물어보니까 대만 사태 발생하면 개입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계산된 것일까요? 아니면 실수일까요? 저는 계산됐다고 보죠. 총리 그렇게 정도가 보세요? 답변하는데 뭐 우발적으로 뭘 한다? 쉽지 않겠죠.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자국내 그 지지 이 부분이 눈앞을 근데 가렸겠죠. 실제로 지금 일본의 지지율은 한 6%에서 7% 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거 같은데 어렵게 지금 연정이 시작이 된 건데 네. 이제 자국 내 일단 입지를 공고히 하자, 이제 그게 더 컸겠죠. 그런데 그게 음. 국민 민생에 이제 직격탄을 날린 거니까 완전 윤석열 때 우리 외교 망해먹던 거 그쵸. 보는 네. 기분이네요. 약간 비슷한. 자, 기시감이. 실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일본행 자제는 사실상 보복 조치. 음흠. 국가별 방일 관광객 수 네. 올해 1월에서 9월인데요. 네. 중국이 748만 7,200명, 한국이 679만 3,600명. 진짜 우리 일본 많이 가잖아요. 많이 특히 가죠. 젊은 분들 그쵸. 가서 당일치기로 우동 먹고 오고 막. 음. 근데도 중국이 훨씬 많아. 홍콩까지 181만. 합치면 1,000만이 9월까지. 음. 근데 이거를 사실상 막는다. 그쵸. 정부에서. 그러면 아마 곡설이 날 겁니다. 관광사업, 지방경제 네. 엄청나게 힘들 텐데. 야, 진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나이한테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한국이랑 정상회담 했을 때는 분위기가 좋고 뭐 좀 음. 정상적인 발언이 나왔잖아요. 음. 근데 중국을 딱 만나자마자 이제 그게 시작된 거니까. 그 셔틀 외교 보고 나면서 이 씨바 형 같은 경우는 이 씨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부터 나름대로의 지금 뭐 미국은 뭐 동맹이고 나발이고 다 팽겨친 상태니까 우리가 뭐 지역에서 좀 새로운 뭔가의 뭐 대응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 씨바 같은 경우는 이해를 했어. 둥글둥글했죠. 그래서 중국이랑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전수를 해줬거든 분명히 제가 아는 한. 네. 근데 사나이는 이게 학습 효과가 없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만 좋습니다. 우리만 좋아요. 그러니까 일본 가서 이렇게 하고 우쭈쭈 하고 중국 가서 또 중국이랑은 이제 한한령은 사실상 지금 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고. 일본 가는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겠죠. 그러겠죠. 그러겠네요. 네. 혐중 애들만 잘 관리하면 되겠는데 네. 혐중 애들이 요즘에는 또 그런다며 그 삼성 이재용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막 친하게 지내니까 저거 저 빨갱이라고 이재용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보면 대충 알지 않을까 이제 우리 20대 좀 이진남 친구들도 알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세뇌가 된다 해도 그 정도는 알겠죠. 여하튼 저는 그 중국이랑 관계가 사실 쉽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지금 핵잠수함 관련해서도 잘 풀어나가고 있잖아. 너무 신기해요. 한겨레. 팩트세트 대만 해협 안정 명시 미국 한국 핵잠 중국 현재 활용. 이게 사실은 우회적으로 유사시 개입 가능성 이만큼 열어준 거거든. 네. 이거 원래 하면 안 된다고 그쵸. 우리가 계속 반대했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거니 우리가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안보 전문가들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거든. 그런데 미국은 이제 좀 더 세게 얘기하잖아. 중국 견제용이라고. 근데 중국이 상당히 요 정도 주한 중대사 한미 핵잠 논의에 우려 신중히 처리하게. 우려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막은 거야. 그쵸. 어떻게 했나 봤더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벼운 것들로 중국의 신뢰를 사고 있어요. 서울신문. 정부 한일중에서 한중일로 원상복구, 과도한 일본 편향이었다. 이게 좋은 정책이라는 게 진짜 돈 안 들이면서 그렇죠.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그리고 이 관행적으로 왔던 것도 있고 우리 관념상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한 일중으로 했을 때 이미 거기에는 이제 모든 가치가 담긴 거잖아요. 친일 뭐 그걸 피해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또 그 방향으로 정책이 왔고 이제서야 정상화가 되는 거죠.